여기서 개념을 확장을 해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주제를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서 이 전명구 결합이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어 내는데, 그 영어의 오묘한 세계에 특수 전치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to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매우 특이해서, to라는 전치사는 물론 일반적인 전치사가 쓰이듯이 to serve, to church 이렇게 일반적인 전치사 용법으로서 명사와 결합을 해서 형용사, 부사어를 만들어내지만, 아주 특수하게 to가 동사와 결합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의 동사는 온전한 동사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치사와 결합을 하는 명사 상황과 달리 특이하게 전치사, 특수전치사 to와 동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to도 보통의 전치사 to가 아니고 특수전치사 to가 되고요, 이 동사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명동사 개념이죠. 명사로 쓰이는 동사. 이제 동명사는 동사에서 와서 명사로 쓰이면서 동사의 기능이 다 있기는 하되, ing가 붙은 그 동명사는 논외로 하고요. 여기서는 오늘은 명동사, 특수전치사 to와 결합되는 명동사, 이렇게 되면 이 전명동구는 특이하게도 명사를 만들어내요. 반갑습니다. 지혜부자 노스포파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영어의 기본 제3탄, 소위 말하는 목적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덜란드가 기본이 된, 중심이 된 서양 학문을 일본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난학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어와 관련된, 아니면 외국어 문법과 관련된 용어의 차용도, 용어의 확정도 그때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다룰 목적어, 그 외에 분사라거나 전치사라거나 이제 이러한 용어들이 다 확립이 돼서 여과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어는 물론 보어와 목적어 보이시죠? 또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 이러한 일본인들이 영어를 익히면서 확정했던 문법 용어들, 그 중에 결국은 오늘 다룰 목적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어에 대칭되는 영어 개념 subject, 그 다음에 목적어에 대비되는 개념이 object잖아요. object. 왜 object를 목적어로 번역을 했을까? 이제 당연히 이 object에 대칭되는 한자어 내지 일본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난학자들은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본에는 없는 개념, 서양에는 있지만 일본어, 동양어에는 없던 개념을 한자어로 정립하자니 새로 만들어야 될 상황에 처한 거죠. 당연히 중국어에서 나오는 목적어 개념은 비너일 거예요. 비너. 주어는 중국어에도 있네요. 근데 수어를 여기서 중국어에서는 위어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너, 그렇죠? 비너. 이제 손님 빈자겠죠. 주빈 이제 이런 거 할 때 빈자. 중국어에서는 일본어식으로 목적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비너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증 차원에서도 목적어라는 개념은 중국어에서 온 게 아니고 일본인 난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object를 이제 목표물로 본 거죠. object는 목표물로 보고,
목표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눈이죠.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목적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목표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표를 다른 형식으로 하면 관역으로 놓고서 목적어, 이렇게 관역적자에서 눈으로 살피는 관역 같은 개념, 그걸 목적이라고 개념을 잡고서 그런 눈으로 조준하는, 바라보는 말,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거죠. 저라면, 제가 난학자였다면, 아니면 제가 한국의 영어 교육학 전공자 내지 영어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면 저는 객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객, 손님, 그러니까 객체. 왜냐하면 주어라는 서브젝트의 개념이 주체라면 그에 상당하는 object는 객체잖아요. 그렇죠? 객체. 그러면 객체를 나타내는 말, 그러면 객어, 객체어. 주어라면 객어, 주체요 그러면 객체요. 이렇게 객어라고 했으면 더 명확해졌겠죠. 그러면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주체에 대응되는 객체, 그래서 주어, 객어 이랬으면 더 쉬웠을 텐데, 개념을 납득하기에 왜 뜬금없이 갑자기 목적어 이래 버리니까, 목적, 주체가 있고 그 동작을 하는데 목적이 뭐지?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잖아요. 억지로 따지자면 안 될 건 없죠. 동작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이 되는 말, 그래서 목적어 이렇게 해도 좋긴 하겠지만, 이 목적어는 주어랑 딱 매칭이 되기에 약간 미스매칭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입장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어가 있으면 객어로서 주어에 대칭되는 객어, 이렇게 하면 딱 맞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이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생각해 볼 목적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이 목적어는 실제로는 특별한 기능은 하진 않죠. 컨셉만 잡고 있죠. 목적어는 명사가 이 자리에 와서 단지 오기만 할 뿐이죠. 명사적인 개념이 올 뿐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use writes a letter 그랬을 때, 목적어라고 하는 이 letter는 별 기능은 없죠. 편지, 단지 그냥 편지라는 개념만 갖고 올 뿐이고, 명사적인 개념만 갖고 자리를 차지하고만 있을 뿐이에요. 이 개념이 활용되기 위해서, 용도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개념의 앞에 전치하는 동사라는 거죠. 그랬을 때 동사라는 개념이, 영어는 전치의 언어니까 실제적으로 전치가 나타나죠. 동사도 목적어에 전치를 하죠. 전치사도 그 전치사의 목적어에 전치를 하죠. 접속사도 종속절 앞에 전치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명시적으로도 동사, 전치사, 접속사가 다 그 목적물의 앞에 전치를 하니까, 객어의 앞에 전치를 하니까 영어는 전치의 언어다,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우리말 대비해서도 편지를 쓰다 했을 때 write a letter, 이 개념에서 우리말에 대비해서도 영어 동사는 전치를 하죠. 전치사도 말 자체가 이미 풍기듯이 for Elise 했을 때, 물론 독일어로는 fear Elise, 원전으로는 fear Elise겠지만 영어로 for Elise 했을 때, 엘리제가 뒤에 오고 위하여가 앞에 오죠. 영어에서는 for Elise, 그렇지만 이게 엘리제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말 대비해서도 전치사가 전치를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도 익숙하게 들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동사의 뒤에 목적어가 위치한다, 이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더 직관적으로 보자면 주어 있고
동사가 있어요. 주어의 동작의 의미는 동사가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아닌 목적어보다는 주어가 동작을 할 때의 객체, 그 객어가 뒤에 와서 동작의 객체로서 동사의 객어가 뒤에 오면 주어, 수어, 객어, 주어가 서술이 되는데 거기에 손님으로 나타나는, 객체로 나타나는 객어가 있으면 주어, 수어, 객어, 이 말이 주어, 수어, 목적어보단 낫다 이런 얘기죠. 주어, 수어, 객어 이렇게 봤으면 확실히 더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왜 object가 일본어로 목적어로 옮겨졌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바로 목적어로 써버렸냐, 객어라 했으면 낫겠죠.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동작을 받는 손님, 꼭 주인공이 뭔가 접대라는 동작을 할 때 접대의 대상이 되는 객체, 객어 이렇게 했으면 주객 전도 다 있잖아요. 주어, 수어, 객어 이렇게 딱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목적어의 개념은 좀 더 이제 다시 바로 가능 영어 해설에 들어가서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그거죠. 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납득을 하는데 원래 자주 들었고 다들 그렇다 하니까, 그래서 주어, 수어, 객어 이 관계는 이해를 하는데, 객어가 또 하나가 있죠. 전치사 다음에 뭔가 오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전명구에서 역시 명사는 단지 개념만 갖고 올 뿐 뭔가 활용이라거나 의미의 전달에서 뭔가 반신불수 그 자체만으로는 용도가, 쓰임이 확장이 안 되죠. 쓰임이 나타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for 엘리제 했을 때도 엘리제 자체는, 그래서 엘리제가 뭐 어떻다고 명사 엘리제로 단독만으로는 활용이 안 되죠. 그렇지만 for 엘리제 했을 때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면 음악에 이게 붙으면 엘리제를 위한 음악이구나 뭐 이렇게 해요. for something, somebody 그래 놓으면 뒤에 오는 something, somebody는 그냥 그 자체의 개념만 함유하고 있을 뿐 활용 내지 용도가 실현이 안 되죠. 그랬을 때 결국은 동사는 뒤에 오는 객어의 동작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완성이 되죠. 그렇다면 전치사는 뭐냐? 전치사도 나름으로 상황은 설정을 해요. 그 상황을 설정했을 때에 거기에 대상, 객어, 전치사의 객어, 우리가 늘 쓰던 말로 얘기하면 전치사도 목적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납득을 해야만이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다, 이 곤란한 상황을 납득을 하시게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명사적인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이 활용되기 위해선 동작의 상황에서는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로서 뭔가 상황을 연출하는 그런 전명구 상황에서 전치사가 상황은 설정하고 그 상황 설정의 대상물, 객체가 object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상황에 이렇게 후라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after school, 그러면 스쿨 자체만으로는 그게 어쩌다고, 학교가 어쩌다고, 수업이 어떻다고 그랬을 때 after라는 상황 설정어가 전치사로서 동원돼서 after school 그러면 방과 수업 후에 이런 거죠. 학과 후에 이런 얘기인 거죠. after school 그러면 수업 후에 라는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목적물 객어가 오지만 그 객어 명사 자체로는 완전한 기능이 실현이 안 된다. 그 실현을 완성하는 거는 동사나 전치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개념을 확장을 해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주제를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서 이 전명구 결합이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어내는데, 그 영어의 오묘한 세계에 특수전치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to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매우 특이해서, to라는 전치사는 물론 일반적인 전치사가 쓰이듯이 to serve, to church 이렇게 일반적인 전치사 용법으로서 명사와 결합을 해서 형용사 부사어를 만들어내지만, 아주 특수하게 to가 동사와 결합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의 동사는 온전한 동사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치사와 결합을 하는 명사 상황과 달리 특이하게 전치사, 특수전치사 to와 동사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to도 보통의 전치사 to가 아니고 특수전치사 to가 되고요. 이 동사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명동사 개념이죠. 명사로 쓰이는 동사. 이제 동명사는 동사에서 와서 명사로 쓰이면서 동사의 기능이 다 있기는 하되, ing가 붙은 그 동명사는 논외로 하고요. 여기서는 오늘은 명동사, 특수전치사 to와 결합되는 명동사, 이렇게 되면 이 전명동구는 특이하게도 명사를 만들어내요. to go somewhere 이랬을 때에 to와 go는 전치사와 그냥 동사이긴 하지만 특수전치사와 특수 동사로서, 그러니까 명동사로서 이 전명구 결합은 명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다른 주제어에서 늘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부정사, 제가 말하는 미정사가 얘기될 때, 미정사가 to 플러스 동사원형의 미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거는 링크로 걸어드리든지 하고요. 여기서는 그 특수전치사 to와 명동사, 동사원형의 명동사가 결합을 해서 이 결합이 특이하게도 특정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보통 전명구 결합으로 나타나는 형용사, 부사어와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하실 거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넘어가서 목적어 개념, 제가 말하는 객어 개념을 다시 고찰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동작을 할 때에 거기에 손님으로 오는 애, 주어와 수로만 있는 일형식도 있지만 3, 4, 5 형식의 문장을 완성하는 주빈, 주된 손님이 목적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객어가 없을 수는 없죠. 없어서는 안 되죠. 3, 4, 5 형식에서 객어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책은 옛날에 출판을 해서 목적어를 그대로 담기는 했는데, 다시 제가 영어 책을 쓴다면 이걸 완전히 객어로 바꾸고 싶어요. 주어라는 개념 당연하듯이 객어라는 단어 개념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에 동작어, 수로 뒤에 오는 그 목적물, 대상, 객체가 객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사실은 객어의 한 면밖에, 절반밖에 설명이 안 된 거죠. 이 객어의 첫 번째 개념은 이거죠. A noun or substantive.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 이 상당어구라는 개념은 명사에 상당하는 어구인 거죠. 그게 뭐냐면 대명사도 명사에 상당하죠. 그 다음에 미정사의 명사적인 용법도 명사에 상당하죠. 명사의 기능을 갖고 명사로 쓰인다 이런 얘기죠. 명사절 역시 명사 상당어구인 거죠. 그래서 상당하는 말이나 구 이런 거죠. 이 어구에는 구절 다 포함이 되는 건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인데 얘가 뭐 하냐면 리스브 받기도 하고 is affected by 뭔가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the action,
근데 이 액션이 뭐냐면 of a verb, 그 수러의 동작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 이게 목적어다 이런 거죠. 어디서? within a sentence, 문장 안에서. 영어는 결국은 문장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니까요. 문장 안에서 동사의 동작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는 거. 이 얘기는 결국 수동태 표현에서 과거 분사가 아니면 현재 분사, 동사가 변신이 된 분사의 목적어가 그대로 따라오기에 그런 표현을 한 거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받을 때에는 receive, 이제 분사 형태에서 동작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is affecte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동사, 수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치사의 뒤에 와서 그 전치사의 객어, 객체, 객어가 되는 수의 객어로서도 전치사의 뒤에 오는 목적어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전치사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설정의 대상, 객체, 객어가 명사로서 와서 쓰인다.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개념이죠. 참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도 목적어를 갖는다는 게 언뜻 납득이 안 될 텐데, 동작을 설정하는 객어, 손님이 있고 전치사가 설정하는 상황의 객어가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 noun or substantive, 그런데 following and governed by a preposition, 이랬을 때 전치사를 following 하거나 전치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명사 어구들, 명사나 명사 상당 어구들, 이게 전치사의 객어다. 이런 전치사의 손님, 이제 전치사에 의해 손님으로 초청이 돼서 전치사가 만들어 가는 상황에 손님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거, 본분을 다하는 거, 손님의 본분을 다하는 거. 명사라는 재료가 손님으로 전치사 뒤에 와서 손님, 객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경우에 이 전치사의 객체, 객어가 우리가 말하는 목적어다. 이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제 동사나 전치사의 뒤에 와서 동사의 동작의 대상, 전치사가 설정하는 상황의 대상물, 이게 동사의 손님 객어, 전치사의 손님 객어다. 그래서 객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동사 뒤에 오는 객어, 전치사 뒤에 오는 객어. 이 동사와 전치사가 받아들이는 손님, 이게 객어다. 이게 목적어는 잊으시고 객어로 하기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문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명구의 표현들은 상당히 많이 다루었고요. 오늘은 문장 내에서 동사의 객어를 보겠습니다. 유진 writes a letter. 유진은 편지를 쓴다. 쓰는 동작에 손님으로 맞이되는 이 목적물, 대상물이 객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I love you. 아까 이 객어에 올 수 있는 친구가 명사 내지 명사 상당어구라고 했을 때 이 상당어에 해당하는 대명사도 객어로 온다. Do you want to get well?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의 낫기를 to get well, 이럴 때의 get은 이형식 개념의 상사 개념이죠. 상사 개념. get well, 낫기를, 이런 거죠. 명사 상당어구로서 동명사로 쓰인 목적어 보시면 나는 그에게 사업가 되는 방법, 이거를 가르친다 했을 때에 간접 목적어 말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온 동명사, 이렇게 명사 상당어구가 목적어로 온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Please tell me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게 말해 달라 했을 때에 나에게 뭐뭐를 이러한 사형식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온 명사 절도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의 기본 제3탄으로서 목적어, 신문법 용어로는 객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7월 27일 저의 구독자 수가 오픈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놀랄만한 구독자 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